아직도 실감이 안 나네요. 네. 지금 이제 어제 사실 진즉 짐을 쌌어야 되는데 이렇게 일정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하나 일을 짐을 정리하면서 평생 살 것 같은 그런 사무실에서 정말 정리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뭐 아직도 실감이 안 나네요, 사실은. 네. 올해 그러면 교육 현장에서 몇 년 정도 이렇게 근무를 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총 경력이 37년 8개월. 이제 군 경력을 쭉 빼면은 실경력은 조금 적어지겠죠. 90년 3월 1일 제가 그 완도 소환고등학교라는 학교에 부임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첫 부임한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불 보따리를 이렇게 싸가지고 완도까지 여기 버스를 타면 하루에도 거의 뭐 버스가 한 번밖에 없어가지고 강진을 거쳐서 완도로 갔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한 5시간 걸려서 처음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완도에서 또 몇 시간 기다려가지고 배를 타고 1시간 거리에 있는 완도 소환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그날 또 비가 왔는데 날씨는 엄청 춥더라고요. 그날을 제가 아직도 기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 벌써 퇴직한 날이 되다 보니까 밤에가 정말 새롭습니다. 지금까지 지내면서 우리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고 또 바른 인성과 올바른 역사식, 특히 요즘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올바른 역사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또한 이제 제가 그 장학사, 또 교육연구사, 장학관, 교육장, 그리고 교사, 교감, 교장 이런 다양한 역할과 또 여러 기관을 거치면서 전남교육을 발전을 위해서 정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이런 모든 순간이 가능했던 것은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고 우리 동료 선생님들 그리고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보면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죠. 예. 그래서 교단을 역시 뭐 떠나지만 교육을 향한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남교육을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끝까지 또 열심히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이런 교권만 강조할 수도 없는 거고 또 학생 인권만 강조할 수도 없는 거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이런 좋은 교육 현장에 교육 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렇게 지금 현재 교권이 무너지는 데는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인 책무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보장이 되어야만이 우리 자녀들의 아름다운 또 인생을 설계할 수도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교권이 확립되고 또 책임지는 교육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한쪽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이런 바람직한 정책들을 수립해서 이렇게 학교 문화가 아름답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우리 학부모 교육도 역시 아울러서 같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공감이 하고 또 동의를 하고 있어서, 사실 지금 여러 가지 학교나 또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것이 한쪽이 강조된다면 다른 한쪽이 이렇게 균형을 이뤄가면 이렇게 올바른 문화가 형성될 수 없고 책임지는 이런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학교도 마찬가지로 학생 인권만 강조가 된다든지 또 교권만 강조된다든지 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은 좀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서로가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 어떤 바람직한 정책들이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흔히 우리 여수는 도시도에 있을 뿐더러 또 여수와 여천이 통합되면서 지금 현재 인사구역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수 A 지역과 B 지역이 분할되어 있고요. 또 농어촌 지역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속칭 말하면 전남교육의 축소판이다 이렇게들 흔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이 여수교육을 논하기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축소판이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 전남교육은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도 17개 시도에서도 가장 열악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학령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또 더군다나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이 가장 열악한 그런 상태에 지금 도래해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생이 없는 학교들이 뭐 30여 개 이렇게 많아지고 있고, 또 더군다나 앞으로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폐교될 위기에 처해 있는 학교들이 다수 지금 이렇게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이 어떻게 적정 규모로 육성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인재를 키워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가장 이렇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첫 번째 이런 교육 과정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방향을 말씀드려 본다면,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세상이 변하고 뭐 특히 지금 말하는 디지털 AI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이라고 봅니다. 가장 바른 인성이 없다면 이것은 정말 오히려 이런 첨단 기기나 매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쁘게 활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인성이라고 보고, 두 번째,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을 보다시피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도록 해주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또 이러한 것들을 아울러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또 지금 현재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한 AI나 디지털이나 이런 교육들이 아울러서 병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적 정책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게 출발이 우리의 뿌리를 찾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교육장 재직 시절에도 이렇게 나비반도라는 이런 그 책자를 발간하고 체험학습을 실시를 했었어요.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고장, 내가 태어난 고장에 대한 이해부터 또 역사부터 이해하는 것이 곧 나라 사랑으로 이어진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 과정에는 우리가 지금 근거지로 삼고 있었던 이순신 장군의 어떤 얼교육, 또 리더십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나라 사랑과 또 그 다음에 올바른 역사의식, 애양심 이런 것들을 고취시키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었죠. 제가 추후에도 이러한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들을 이용하고 또 교육과정에다가 우리 아이들의 앞으로 나라 사랑 그리고 우리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도록 이런 다양한 시스템들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자 하게 되면 두 가지 갈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교원으로서 학교 현장에 직접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역할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장학사, 또 장학관 이런 것처럼 교육 행정기관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효율적으로 잘 가르치도록 해줄 수 있을까 하는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역할 두 가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어떤 역할을 하든지 교사는 학생들의 삶 속에서 이런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지만 그 짧은 순간이 한 사람의 인생에 긍정적이고 이런 깊은 흔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믿음으로 제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교육 전문의가 관리자로 근무할 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 활동을 위한 보호자 역할과 또 지역사회 협치를 통해서 인프라를 결집해서 우리 교육 발전을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사로 근무하든 장학사 이런 전문직으로 근무하든 또 관리자로 근무하든 정말 그 기본 바탕에는 우리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교육자의 마인드, 그리고 선생님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현장 지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정말로 이제 따뜻하고 그리고 정감 있는 선생님, 그리고 정감 있고 소통의 리더십을 갖춘 그런 선한 흔적을 남긴 그런 교육자로 남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학생 지도 측면, 여러 가지 그동안 했던 실적, 노력 이런 것들은 정말 다양한 기관에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너는 교직 생활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노력했니? 발전을 위해서 뭘 했니? 라고 한다면 제 전공이 영어입니다. 예. 이 영어를 아무도 다 싫어하기 때문에 이 영어 교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어를 좀 아이들이 재미있게 받아들이고 또 제가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들을 끝에 영어를 이렇게 게임식으로 컴퓨터를 활용해 가지고 게임식으로 이렇게 가르치면 정말 좋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사실 이제 90년대부터 컴퓨터를 독학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뒤에 이제 대학원을
지나가면서 석사과정 때 유닉스 그 다중 운영 체제를 또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도 또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그 결과로 제가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죠? 나이스. 네네. 예, 나이스 시스템 개발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됐어요. 물론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제가 혼자 개발했다는 게 아니고 교육부 개발팀에 참여해서 이렇게 함께 개발하게 됐는데, 이렇게 업무 경감을 위해서 추진했던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나이스가 우리 교육 현장에서 중요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까지 노력했던 그런 것들이 가장 보람이 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갈등이 있었지만 행정정보화를 통해서 업무 경감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가장 큰 어떤 저의 노력했던 보람이 아닐까요? 이렇게 이제 교직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해왔지만, 어떤 역할이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가슴속에 두지 않은 교사는 교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어떤 교육행정기관에 많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갈등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저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또 학교에 도움이 될 것인가, 또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아주 쉽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조금 더 피곤해지고 힘들더라도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또 학교가 좀 더 편해지고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시행하도록 하자라고 했었던 것이 하나의 제가 그 업무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세상이 많이 각박해졌지만, 우리 교직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또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학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아이들을 가슴에 두고 판단하는 그런 가치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교직에서 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현재 이 자리 퇴직까지 마치게 됐는데요. 이제 제가 교단을 떠나더라도 우리 또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우리 후배 교사들이 열심히 또 열정을 다해서 가르치는 모습이 언제나 제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이것은 제가 뭐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교육에 대한 제 열정과 신념은 죽을 때까지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담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또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노력하고 우리 후배 선생님들하고 함께 또 미래교육의 방향을 또 고민하고 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저를 믿고 따라준 우리 제자들, 그리고 함께 고민하며 성장한 우리 동료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또 동락했던 우리 선후배님들, 그리고 늘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를 해줬던 우리 가족들한테 항상 감사드리죠. 네. 앞으로도 우리 전남교육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